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인동포사에서 정치력 향상을 위한 캠페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크게 발전을 가져오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팰리세이드팍 한인 유권자협회가 결성이 되면서 한인 정치력 향상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해서 팰리세이드팍 한인 유권자협회의 권영만 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좀 바쁩니다. 네. 예. 이 팰리세이드팍 한인 유권자협회가 발족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나요? 1년이 채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원래 시작은 2015년 3월 달에 시작됐지만은 네. 정식으로 우리가 발족한 것은 2016년 8월 말에 발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그렇죠. 8월부터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그 유권자 협회를 결성을 해서 발족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지난 대선, 그러니까 작년 11월이 되겠죠. 예, 예. 네. 대선에서는 한인 투표율을 무려 82%인가요? 86% 신장시켰죠. 예. 를 신장시켰다는 예. 놀라운 활동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이거는 권 회장님한테만 축하를 드릴 일이 아니라 우리 한인 동포사의 축제이기도 하고 경사이기도 해요. 예. 예, 모범적인 사례를 좀 보여줬어요. 그 일로 인해서 네. 저희들은 사실은 작년 11월 끝나고 선거 끝나고 나서 네.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투표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정확한 투표 명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도대체 정확하게 몇 명이 과연 한국계 시민들이 했을까 네. 참 의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그 2월 중순경에 보겐 카운티 선관위에서 투표인 명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 분들이 2012년 그 대선과 대비해서 네. 많은 신장을 보였어요. 네. 숫자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당시에 투표한 분들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그렇죠. 2배 가까이 되더구만요. 1,000명 정도가 그때 하셨는데 네. 지금은 2,000명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그 함께 일했던 유권자 회부의 회원들 굉장히 기쁘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과정이 다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그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유권자 등록은 많이 해도 투표 참여는 별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유권자 등록도 많이 하시고 또 투표 참여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대선에서. 그렇죠. 저희들이 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우리 협의회가 창립되고 나서 첫 번째 과제로 사업을 이렇게 삼아가지고 10월 달에 4일 동안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놀랐습니다만은 200명 이상 되는 그 신규 유권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사실 1명, 2명 받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200명 이상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기다려왔던가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권 회장님한테 감사한 것이요. 무슨 돈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포들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감명을 얻었어요. 참 동포 한 사람으로서도 또 감사드리고 싶고요. 아유, 그래서 저는 펠팍에 이사 온 지 지금 8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펠팍이 우리 한국 사람 타운이라고 한인타운 모두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조그만한 그 타운에 인구 2만 명 조금 넘거든요. 그 타운에 한국 분들이 거의 60% 이상 모여 산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면서도 실제로 인구로 봐서는 주인일지 모르지만은 정치라든가 행정 이런 면으로 봐서는 전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데 이 팰리세이드 팍에 8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하겠지 했는데 누군가 하겠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뒷전이었는데 이제는
좀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전에서 우리가 이제 권 회장님이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동포들의 참여 의식을 이렇게 높여서 큰 성과를 얻다 보니까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도 긴장을 하면서도 또 뭐 동포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한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과연 유권자 등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투표도 많이 해 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하기 2주 전부터 선거 캠페인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투표 네. 참여 캠페인을.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 네. 그 당시에 참 재밌는 말 같아요. 예, 한인 사회에 아주 멋진 표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투표가 밥 먹여주냐 하는데 우리 권 회장님,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회에서 투표가 밥 먹여준다. 정말 밥 먹여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투표가 밥을 먹여줬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인들이 1,000명 정도 약간 넘게 하시던 분들이 2,000명 가까이 투표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네. 네, 그게 캠페인의 이제 하나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네요. 또 다른 어떤 활동 방법이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이제 SNS를 통해서 네. 카톡이라든가 또 라디오 방송 네. 이런 걸 통해서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 광고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프랭카드라든가 또 전단지 네. 이거를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돌린 횟수도 여러 회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라디오에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는 토막 광고 캠페인. 네. 그 다음에 그 카톡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그 SNS를 이용한 캠페인 이런 건 모두가 함께 주요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라는 그 우리의 표어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신 것 같아요. TV까지 하시면은 86%가 아니라 이제 186%까지 될 것 같습니다. TV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능력이 너무 부족하죠. 네, 저희 회사에서 많은 이제 후원을 좀 해드려야죠. 그러신다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어떤 반응이 많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라든가. 아까 이제 그 예. 밥 먹여주느냐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밥 먹여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그 좀 무반응이라든가 좀 반대급부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참 많았지요. 네.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캠페인을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새벽 일찍이 출근하는 분들 위해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참 수긍하고 잘 받아주셔요, 전단지를. 그런데 연세가 젊은 분들은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좀 섭섭하고 한편은 그랬지만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편해졌습니다. 자꾸 의식을 깨우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또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투표 참여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꼭 그 날만큼은 시간을 내서 투표를 이제 참여를 하게끔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금년에 4월 그 8.8개 교육위원 선거가 네. 11월 중간 선거로 다 합쳐졌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월 달 그 네. 타운 정례회의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선거가 이제 이번에 남은 선거인데 네. 그때에는 저희들이 좀 많은 활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네.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그 8.8개 모든 그 선출직 네. 교육인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좀 우리 동포를 이렇게 선출되게 네. 해가지고 뭔가 8.8도 정치, 행정, 경제 이런 모든 면에서 항상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타운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 뭐 유태인 우리가 늘 어떤 정치적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유태인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태인이 힘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투표 참여잖아요. 예.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투표 참여가 유태인을 미국 속에서 그렇게 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참여하신 분들을 봤을 때에 네.
뭔가 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선거에 어느 분들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공화당, 민주당 아니면 무소속 어느 후보 안 가립니다. 네. 정말 참신한 한국인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또 그런 한국인이 생각입니다. 아니어도 훌륭한 그 교육 플랜이라든가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은 또 우리가 또 선출하는 것이죠. 네. 뭐 물론이죠. 네. 예. 물론 솔직히 우리끼리 뭐 한인이 우선이 되겠지만은 예. 그렇지 한인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은 뭐 선출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훌륭한 뭐 정치인이나 또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출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교육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 참여율이 좀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대선만큼 그렇게 투표에 참여를 많이 한다면은 아마 좀 놀라운 성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중간 선거, 시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 선거가 끼어 있는 선거에 투표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비교한 것도 2012년 선거, 2016년 선거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수치가 어느 정도 정확하기 네. 때문에 이번 그 선거를 저희들이 그 통해서 정말 우리 그 유권자 회부에서 한 활동과 또 그 활동에 힘입어서 주민들이 함께 협조한 그런 모든 것이 서로 박자가 딱 네. 마주쳐서 소리가 크게 났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아직까지 좀 아쉬운 것이 물론 첫 술에 배불릴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투표율이 많이 증가된데도 불구하고 타 민족계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저조하죠. 그래도요. 우리 이번 대선에서 지난번 예, 우리 대선에서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투표자 명부를 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에 그 동안에 우리가 투표를 많이 한다는 그 백인계, 특히 이탈리안계 네. 이분들을 봤을 때에 백인들의 그 투표율은 모르지만 투표한 숫자는 우리 한국계에 비해서 무척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에 우리가 투표율에서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도 우위고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타민족계보다 우리 한인이 높았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체적인 민족으로 봐서 높았지요. 뭐 민족으로 봐서는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과반수 이상의 한인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한인 커뮤니티 반 또 지역 주민 반 할 때는 우리가 물론이죠. 적었잖아요. 한 10% 낮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더 피치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투표의 생활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뭐 갈 길이 멀다면 멀지만은 또 좋게 생각하면은 고지가 눈앞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번 그 11월 선거에 우리도 펠팍의 시의원 두 분이 새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그 두 분의 시의원을 이제 우리가 좋은 분을 좀 모셔서 네, 이렇게 뭔가 한인타운다운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권이 있는 시의원들을 뭔가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그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파벌을 만들어서는 안 될 거라고 물론이죠. 생각이 돼요. 저희들은 네. 정파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어느 누구를 지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게 되면은 저희들의 순수한 유권자 모임이 허틀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영리단대 등록을 하면서도 그 구분을 시호라는 네. 걸로 했습니다. 시호라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참신한 후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같이 투표에 임하자는 그런 그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이민 정세가 좀 곳곳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 참여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적이지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행사할 때 또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행사할 때 특히 우리 그 팔팍이나 버겐 카운티에서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많이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투표 참여율이 예를 들어서 80% 이상 됐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버겐 카운티에서 한국 사람들 쉽게 대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중하게 이렇게 여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권익을 올리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펠리세이드 파괴도 우리 한인들이 반 이상을 거주하고 있고 많은 유권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찾는데 좀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그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도 투표 참여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지요. 절대적입니다. 네. 또와 다시 절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투표를 하지 않고는 저희들의 그 의견을 단합된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무소속이다 이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유권자 등록해서 투표를 하셔야지만은 우리 그 코리안 아메리칸의 권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들의 권익을 찾는 것이 첫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은 우리 권 회장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권익이라는 것은 바로 작은 의미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타운에 모든 그 행정이라든가 또 결정이라든가 세금 내는 텍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작은 타운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네.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잘 사는 타운이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 점입니다. 캠페인 말씀대로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 그렇죠. 밥하고 네. 아주 식결됩니다. 아주, 예. 예, 우리가 민생 문제하고 미국에서요. 예.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많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철철 넘치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투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은 그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린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은 타운에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만 만족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모두 알려가지고 전 그 교민사회가 정말로 투표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권익을 찾자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작은 타운이지만은 작은 타운에서 우리 한인들이 80%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하고 또 그 유권자 등록한 분들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캠페인을 벌리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하는 그 분들 봉사하는 분들의 의식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워크숍 세미나를 좀 자주 가지고 네. 또 그 조직화 의식화된 그런 그 봉사 회원들이 자기 블럭에 있는 그 주민들 가가호 방문해서 투표 동료도 하고 유권자 등록도 하고 또 우리 회원 가입도 시키고 그러한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뛸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그 조직된 회원들이 우리 한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지금 얻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롤모델이 돼서 다른 타운, 다른 한인 커뮤니티에도 좀 이런 활동이 곳곳에서 이루어진다면 매우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점을 저희들이 그렇죠? 목표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롤모델이 꼭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밀어주십시오. 네.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한인 동포사의 정치적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권형만 회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드릴 말씀은 네. 정말로 우리 그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자는 결정이 되면은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그 주민들이 하실 일 같아요. 네. 특히 타운 그 회의 정례 미팅 월 한 번씩 있는 미팅에 너무 참여율이 자꾸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 점도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 가지고 좀 열심히 참여하셔야지만은 우리 타운도 우리가 가꿀 수 있는 네. 그러한 살기 좋은 타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우리 한인 동포들의 참여율이 높아졌어요. 이제 그 펠팍 한인 유권자협회의 노력으로 이제 그런 참여율이 높아졌는데 좀 그래도 더 많이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자, 우리 권영만 회장님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한인 정치력 향상 매우 좀 높아지고 있고 우리 한인 동포 정치력 향상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우리 권익을 찾고 사는
이런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참여를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